앞에 서서 도어로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지 이번에는 돌을 집어들고는 도어록을 부술 듯이 거세게 내리찍는데요. 바로 엊그제 이혼한 아내의 집을 찾아간 6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여전히 전 남편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여성의 기막힌 사연을 알아봅니다. 자, 이 사건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엊그제 또 당장 오늘 새벽까지 이혼한 전 남편이 진짜 죽일 듯이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왔습니다. 이혼한 지 올해 딱 10년째라고요. 네, 지금 이혼한 지 딱 10년이 됐는데요. 그 두 사람 슬하에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혼했을 때부터 처음부터도 딱 온전한 일을 하질 않았어요. 명함만 하나 파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도 일 있고 몇 달에 한 번도 일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도박도 하고 폭력도 하고 게다가 이제 알코올 의존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면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를 그냥 막 넘어뜨리기도 해서 머리를 다친 적도 있고요. 가위를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 협박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두 아들이 이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남편과 왠지 이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정말 뜻밖에도 이혼은 저 남편이 먼저 하자고 했다면서요. 네, 먼저 이혼을 하자고 했고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지병도 있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차라리 이혼을 하면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혼을 했어도 애들 아빠라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왕래를 하면서 뭘 떨어진 건 없는지 또 먹을 것 등을 장도 봐주고 챙겨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이 아내의 종교 활동에 불만을 품으면서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내가 참다 못하고 이제부터 왕래를 하지 말고 서로 연락도 하지 말자 이렇게 끊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혼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장도 봐주고 또 굶고 사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하면서 지냈는데 종교 활동을 뭘 하든 이혼한 주제에 무슨 간섭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젠 이 인간하고 진짜 끝이다 했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전 남편한테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 5월 말이었는데요. 근데 계속해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연락을 계속하자 한 번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니까 6월 2일입니다. 밤늦게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계속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웃도 있고 이러니까 아내가 피해가 갈까 봐 문을 열어줬는데 문제는 문을 열어주자 말자 들어온 전 남편이 왜 너 연락 안 받냐 하면서 아내 얼굴에 펀치, 주먹을 가하기도 하고요. 현관문하고 집기들을 부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폭행, 주거 침입, 재물성괴, 현행범 체포됐고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까지 떨어졌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금지가 돼 있었는데 총 16회에 걸쳐서 이 접근금지 위반을 계속했고요. 지금도 주거침입, 폭행 등의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접근 금지를 해놓으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어기는데 심지어 아무도 없는 이 전처 집에 이혼했으면 남이잖아요. 전처 집에 찾아와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제보한 아드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법원에 피해자 장기 조치인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받자마자 이렇게 온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막 문자도 엄마한테 엄청 보내고 엄마가 교회가 있는 거 알고 저는 일하고 있는 걸 아니까 집에서 몰래 기다리려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을 보니까. 근데 경찰에서도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체포할 것처럼 안심하라 하더니 한두 시간 있다 전화 와서는 요건이 전화도 지금 받고 있고 본인 집에 주거지에 있어서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범죄 혐의도 확실하고 지금 계속 재범이잖아요. 재범. 근데 막말로 제가 모르는 여자 집 짱돌로 부수고 이랬으면 긴급 체포에 바로 뉴스 나올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저 흑백 화면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상황인데 돌로 도어락을 부수려다가 안 되니까 겨우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만약에 부서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요. 이제 부서졌으면 뭐 집에 들어와 있다가 정말로 이제 더 심각한 폭력을 행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굉장히 엄마가 걱정스러운 것 같고요. 또 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접근 금지 그 명령이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냈고요. 협박 문자는 계속 죽여버리겠다라고 여전히 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면담을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장기 임시 조치를 내리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접근 금지가 더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접근 금지 있으면 뭐예요? 저렇게 집에 찾아오고 다 부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렇게도 이제 도어락도 다 부시려고 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아들과 어머니 굉장한 답답한 상태고요. 또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해도 검찰이 반려하니까 정말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현직에 계셨더라면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처리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나눠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가 있고요. 체포영장이 체포가 있고 긴급 체포가 있는데 지금 이분은 긴급 체포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는 중대성이나 상당성이나 긴급성, 필요성 무슨 얘기냐? 3년 이상이나 3년 이하의 범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물손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게 되면 주거가 있어요. 그리고 긴급체포는 저희가 볼 때에 주거가 확실하면 잘 안 하는 편이고 긴급체포를 할 경우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거가 있거나 제명이 약하게 되면은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 경찰이 그것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려다가 못한 것 같은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남남인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구속시킬 텐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본인 생각이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요건은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를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전 남편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바로 신고하게 되면은 현행범 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릴 때는 곧바로 신고해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도록 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보신 그 영상이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그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오늘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드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친구가 엄마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겠다. 112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부대에서 출동한 다음에 혹시 엄마한테 뭐 문제가 있나? 그 신변 확인해야 돼서 새벽에 전화를 엄마한테 했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잠깐만요. 뭐 오전 7시 9분, 오전 7시 7분 누구한테서 온 전화예요? 누구한테서? 이게 그 가해자한테 온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차단해놔서 저렇게 만드는 거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형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캡처한 거랑. 근데도 뭐 어떻게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 계속 이러는 거죠. 이렇게 위반을 몇십 번 하는데 긴급 체포 9분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자,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새벽에 전 남편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전 남편이 전처를 죽이고 나도 죽이겠다 이런 내용으로 신고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아내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밤사이에 전 남편이 총 34통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좀 아이고. 소름 돋는 상황이죠. 피해자 아들은 이 관련 내용을 도어락 훼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머니 추가 진술을 듣기로 한 상태다. 걱정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지켜야 한다면서 일단 조금 기다리고 당장 긴급 체포가 가능했다면 현장에서 경찰관이 조치를 했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아들 입장에서는요. 누가 하나 죽어야 구속을 시킬 건지 긴급 체포도 안 되고 구금도 안 되고 정말 하루하루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무슨 소리만 나면 네 숨어 있나 이렇게 걱정이 들어서 두리번거린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경찰, 검찰, 법원 어디가 문제인 겁니까? 저는 다 문제인데 사실은 영장의 기준이 주거 부정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그 두 가지가 맞긴 한데요. 피해자에 대한 가해, 예방적 영장, 구속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런 행동들 그리고 예고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피해자를 그럼 누가 보호를 해줍니까?
그게 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에서 누구 하나 이거를 커트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이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자, 전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